저희가 아무래도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1억 모으기가 목표인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작가님도 월급 한 250만 원 정도를 받으시면서 집 살 돈을 모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최대한 빨리 1억을 모으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싶지만 그게 바로 정석이다 라고 꼽을 수 있는 거, 통장 쪼개기 얘기를 항상 합니다. 네. 제가 물론 계속 250을 벌면서 1억을 모은 건 아니죠. 그 과정에서 이제 급여 상승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250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시드를 모을 수 있었던 거는 무조건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통장 쪼개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통장 하나에서만 이 급여 받아가지고 여기서 월세도 나가고 체크카드 대금도 여기서 쓰고, 그리고 신용카드 쓴 거에 대해서 결제 대금도 여기서 빠져나가고 자동이체도 여기에 걸려있고, 이 모든 거를 통장 하나로만 쓰게 되면은 가령 우리가 20일에 급여일이면은 20일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10일 정도면 됐는데 내 돈 어디 갔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디에 얼만큼 쓸지 설계를 하지 않고 돈을 쓴 거니까요. 이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장 쪼개기를 해서 최소 4개 정도, 급여 통장, 생활비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 네. 그리고 저축 및 재테크 통장, 이렇게 4개로 나누어가지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돈을 쪼갠 대로 그 안에 예산대로만 쓰는 습관을 계속 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축 및 재테크 통장에 분명히 내가 계획한 돈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나날이 비율이 올라갈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쪼개어 쓰면서 아끼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생활비에 떼어두는 돈이 점점 적어지거든요. 아껴 쓰는 게 습관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채널 영상에서 소개드릴 때는 이제 시각화를 해서 케이크를 제가 5조각으로 이렇게 나눈 걸 보여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조각을 자꾸 나눠서 먹는 습관을 들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케이크가 이렇게 남을 수도 있구나. 그럼 남은 케이크는 이 재테크 통장, 저축 통장에 넣어야겠다. 이거를 습관화하다 보면은 250만 원? 특히나 제가 직장 생활할 때보다 훨씬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요즘 250이면 사실 더 빠듯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 이제 마른 오징어에서도 물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짜다 보면은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는 절대 아니니까요. 꼭 통장 쪼개기 하셔가지고 가계부 병행하시면서, 특히 우리 이제 연초 다가오잖아요. 연초에는 더 의지 뿜뿜할 때니까 그렇죠. 가계부 네. 안 쓰셨던 분들도 나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실 테니까 이 기회에 정말 습관으로 들이셔가지고 통장 쪼개기랑 콜라보로 가계부 같이 쭉쭉 나가시면은 어느 순간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모으게 되네 싶은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요. 저는 강의도 하면서 수강생분들이 변해 가는 것도 많이 봤어요. 분명히 가능하십니다. 과거에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잘 읽어보세요. 비법들이 담겨 있으니까. 네. 그리고 1억을 모은 사람은 무조건 만들었다는 통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네. 비상금 통장입니다. 비상금 통장.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보통 1년 내내 네. 많이들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이번 달엔 돈이 진짜 없어. 근데 그 돈이 없는 게 항상 없어, 항상. 과연 그 달만인가? 그러니까 항상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없는 네. 건데 네. 그냥 체감상 이번 달은 진짜 빠듯해. 지금이 너무 빠듯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갑자기 우리가 빠듯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돈을 쓰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갑자기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이게 시발 비용, 갑자기 내가 이거 너무 욕한 거 아닙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네네네. 아시죠? 네네네. 그런 걸 쓰는 거는 논 외고 갑자기 주위에서 결혼을 많이 해요. 네. 축의금 확 빠져나간다거나 네. 혹은 이제 가족이 돌아가셔서 조의금이 나간다거나 내가 다쳐가지고 병원비가 나간다거나 혹은 뭐 차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상대방에 물어주게 됐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다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 달에 몰아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정말 소위 얘기하는 정말 유독 쪼들리는 그 달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통장 쪼개기를 그대로 실천한다는 가정하에 나는 이달의 생활비를 100만 원만 잡아놨는데 정상적으로 한다면 내가 이 100만 원을 정말 그냥 풍족하게 무난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축의금 막 새 팀 결혼하고 이러면 뭐 한 15만 원씩만 낸다고 해도 45만 원, 거진 50만 원이 훌쩍 빠져나가는 거면 그렇겠네요, 진짜. 그러면 나는 남은 55만 원, 거진 50만 원 정도로 반토막이 난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쪼들리겠어요. 식당 가서 난 제육볶음 먹고 싶은데 제육볶음 못 먹고 김밥 천국 가서 김밥만 먹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돈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돈이 바로 비상금입니다. 돈을 제대로 모아봤다.
그리고 돈을 제대로 굴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 치고 정말 비상금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이 비상금으로 통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거는 대표적으로 파킹 통장이 있거든요. 파킹 통장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네네.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쌓이는 통장이잖아요. 그냥 겉보기로 봤을 때는 다른 입출금 통장이랑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가 넣은 돈들이 일할 계산이 되어서 하루하루 꽤 쏠쏠한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이 비상금 통장 활용하셔가지고 혹시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혹시 모르는 비상 상황을 위해서 대비하는 마음으로 비상금을 만들 때에는 스스로 약속을 해야 된다. 갑자기 내가 엽떡 먹고 싶은 거 비상 상황 아니고 내가 네. 저 주식 저거 진짜 쏠쏠하다던데 저거 넣으면 무조건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런 카더라 통신 넣어가지고 막 계획에도 없던 투자 갑자기 하는 거 이런 거 비상 상황 아니고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만 쓰는 돈이라는 거를 스스로 좀 약속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걸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금 파킹 통장 활용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요즘 좀 괜찮아 보이는 파킹 통장 몇 가지를 좀 조사를 해와봤어요. 네네. 물론 저축은행 쪽에서 파킹 통장 이자 쏠쏠한 게 남아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네. 금리 인하기다 보니까 파킹 통장도 이자가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근데 OK저축은행에서는 짠테크 통장이라는 파킹 통장이 여전히 좀 고이자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7%입니다. 파킹 7%? 네, 와, 파킹 진짜 통장인데 높네요. 7%. 꽤 높고 다만 이게 제한 금액이 50만 원으로 막혀 있기는 한데 아. 그래도 7%면은 꽤 쏠쏠한 거죠. 그리고 또 괜찮은 곳이 에큐온 저축은행. 여기서도 머니모기라는 파킹 통장이 있거든요. 여기도 5%입니다. 5%. 파킹 통장이. 그러니까 아직도 저축은행 쪽에서는 그래도 파킹 통장이 비상금 통장으로 쓸만한 것들이 고금리로 여전히 몇몇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요것들은 다 입출금 통장의 일종이니까 예금자 보호 가능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요거 유의하면서 쓰시면은 충분히 안심하고 쓰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겠네요, 진짜. 네네 활용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도 이제 고금리 통장 말씀해 주셨는데 운영하시는 채널에서 항상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최신 고금리 통장을 추천해 주시잖아요. 네. 현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예적금 상품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조사를 해와 봤습니다. 요즘 금리 인하기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준비하면서 좀 놀랐던 게 금리 인하기라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2자릿수 예적금 보기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조사하는데 여전히 2자릿수의 예적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네. 오.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일단 전북은행의 JB 슈퍼시드라는 적금 상품 13.3%입니다. 13.3%. 꽤 쏠쏠하죠. 오. 적금 금리가요. 그러네요, 진짜. 너무 쏠쏠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뭐 적금 우대 금리를 받기 위해서 요즘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미션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얼마 이상 써야 되고 뭐 우리 자동이체 몇 건 수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차치하고 최고 금리만 일단 말씀드려 보면은 13.3%고요. 그리고 웰컴 저축은행에서도 웰빙 라이킷이라는 적금이 있는데 요것도 14%입니다. 꽤 쏠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KB국민은행의 KB 스타 퀴즈왕이라는 적금도 10%입니다. 와. 사실은 뭐 물론 귀찮음을 감수하고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우대금리 조건들이 따라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 금리 인하기에 2자릿수 적금이 남아있다는 거는 저도 조사하면서 좀 놀랐거든요. 근데 다만 유의해야 될 거는 방금 제가 거듭해서 언급했다시피 고금리 적금을 우리가 좀 잡으려면 수행해야 되는 미션들이 늘 따라오기 마련이니까 나는 이런 거 못하겠더라. 해보니까 결국은 나는 우대금리 조건 실패해서 기본금리만 받게 되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우대금리 조건이 있는 상품들 말고 그냥 기본금리가 무난한 상품 처음부터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런 금리 챙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정보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네. 은행 공시로 이렇게 금리 순으로 쭉 적금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 즐겨찾기 해두셨다가 틈틈이 들어가서 보시면은 확실히 요 고금리 아예 그 시의성 있는 상품 아니고서는 무난한 거 찾으시기에는 충분히 요 상품 그 홈페이지 하나로 해결이 되실 겁니다. 이런 상품들 특징이 뭐 엄청난 거금을 넣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네. 돈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이죠. 있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목돈 딱 마련하기에는 꽤 쏠쏠합니다.
올해 청약 제도가 바뀌면서 기존 청약을 해지할지 유지한다면 얼마나 앞으로 넣을지 고민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저는 물론 개인들의 선택이기는 합니다만 청약 통장을 깨는 거는 무조건 신중하셔야 된다. 아, 그래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령 내가 10년 동안 기간을 유지하고 있다가 해지를 했어요. 해지를 했는데 아유 두세 달 정도 고민을 해보니까 그냥 다시 만드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다시 만들면 네. 그 전에 내가 10년 부었던 게 이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러니까 가령 내가 10년이라는 가입 기간을 인정받았더라면 원래 유지하고 있을 때 인정받았더라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했더라도 어쨌든 손희애라는 사람이 다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 이름 앞으로 본인 각자의 명의 앞으로 그 기간과 그 조건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계시거든요. 아닙니다. 아. 그냥 리셋이 되는 거죠. 제가 청약통장 해지를 좀 정말 유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이에요. 모든 것이 다 0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만약에 금액, 기간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노력하면 어쨌든 횟수 같은 거를 좀 빨리 채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기간은 우리가 무슨 도르마모 해가지고 시간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네네네. 어머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가장 그래도 꽁을 얻을 수 있는 가산점 분야가 기간인 건데 이 기간을 그냥 호로록 날리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아. 특히 40대 이후의 분들이 만약 청약통장을 해지하신다면 네.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축적이 되셨을 텐데 아. 저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지를 하시기 전에 해지를 하시더라도 어쨌든 본인의 선택이니까 해지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해지를 하시더라도 청약을 좀 넣어보시고 해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청약 신청을 해보지도 않고 요즘 뭐로 또 청약이라는 말 이제 다 정말 옛날 말이라더라. 요즘 다들 당첨 안 된다더라.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만 듣고 해지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올해 초에 SBS 비즈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 프로그램이 시장상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재테크 상담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진짜 턱이 빠질 뻔한 적이 있었던 게 네. 너무 놀란 게 뭐 거의 우리 엄마 아빠 정도 연배이신 분이었어요. 20년 넘게 청약 통장을 넣으셨는데 청약을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진짜요? 통장에 돈은 불입을 하셨는데 그래요? 청약 신청은 해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야.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니까 일단 뭐 저축만 열심히 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든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아이고 이거 뭐 넣어도 내 인생에 뭐 도움도 안 되고 해지할까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분처럼 극단적으로 한 번도 안 넣어보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혹은 난 몇 번 넣어보지도 않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해지는 하시더라도 일단 넣어보시기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진짜. 활용도 제대로 안 해보고 뭐 그거 무용지물이던데 그거 왜 가지고 있어. 요즘 이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은 한물 같다며 라면서 해지하기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온 기간과 횟수와 금액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을 해지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많이들 언급을 하시는 게 금리예요. 금리가 다른 예적금 상품들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냐. 근데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청약을 처음부터 금리를 위해서 가입한 상품은 아니지 않냐. 그렇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저축성 상품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그런 아쉬움이 드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상품을 왜 가입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신다면 조금 더 버티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무조건 해지를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해지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신 거라면 청약으로도 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걸로 잠깐 급한 불을 끄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롱 속에 잘 묵혀놨던 청약 통장을 이제 정말 제대로 활용할 때가 네, 왔다. 네. 영상 보시고 꼭 한번 지금이라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이제 연말 정산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연말 정산으로 최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네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의 존재도 잘 모르시고 해본 적도 없다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십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작년 소득 기반이기 때문에 내가 소득을 고쳐서 넣으면 되는 거고요. 네네. 이 소득 기반으로 내가 돌려받게 될 것인지 뭐 혹은 뱉어내게 될 것인지 예상치이기는 합니다만 얼추 윤곽이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그걸 내가 조회를 해봤을 때
뱉어낼 것 같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내가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상황일 것 같다라고 추측이 되신다면 앞서서 얘기했던 연금저축이랑 IRP, 즉 퇴직연금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절세하는 데 정말 치트키 같은 존재거든요. 이것 두 가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그냥 나를 위한 계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 내가 연말 연금저축을 100만 원 넣으면 얼마 돌려받게 되는가? IRP는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게 되는가? 요거를 그냥 수시로 넣었다 뺐다 계산기 두드리시면 되는 거니까요. 요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값을 세팅하셔가지고 말일까지 연금저축이랑 IRP 조금이라도 더 불입하셔가지고 세금을 덜 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노후 때까지 못 돌려받는데 그냥 적금 쏠쏠한 거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까 제가 특판 상품들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단 적금 상품들이 다 금리 인하기라서 쏠쏠한 거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쏠쏠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 돌려받는 것만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령 세금을 제가 한 20만 원 돌려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적금 이자를 20만 원 우리가 받기 정말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이랑 IRP 지금 돈 넣는 거 아까울 수 있지만 어디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노후에 그렇죠. 내가 다 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